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과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제 이름이 발음이 어려워요. 아, 입이 들풀렸네 지금. 제 이름 발음이 정말 어렵다는 걸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요? 정말 저는 이제 기사를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맨 마지막 SBS 조동찬. SBS 조동찬입니다. SBS가 어려운 것 같은데 보니까. SBS도 쉽지 않은데 아 저도 그게 제일 어려워요. 마지막이. 응. SBS 유승현입니다. 이거? 거기서 항상 목이 쉬어서 다시 한 번만. 조동찬은 어려운 발음은 아닌데. 조동찬. 예. 방금 발음 세셨거든요. 네. 이래야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죠. 제가 100% 막 아나운서도. 맨날 발음 잘해봐요. 너무 아나운서스러운 것도 별로라니까. 정말 너무 아나운서스러운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나요? 제가 입사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아나운서 안 같네요. 아나운서 같은 건 도대체 뭘까? 단 한 번도 아나운서 같은 적이 없었어. 아 너무 웃겨.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게 심각한 얘기를 하나 빠르게 시작부터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몇 주 동안 우리가 사연이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이렇게 인기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항상 사연을 빗발치듯 맞아, 보내주시는데 맞아. 왜 이렇게 잠잠하지 했더니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제가 tower@co.kr로 보내주시라고 했잖아요. 네. SBS. 근데 여기가 지금 전송을 해도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오류가 생겼다고 합니다. 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른 주소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 2, 3주 동안 보내셨던 분들 다시 한번 이 주소로 꼭 보내주세요. 한 100만 개 쌓여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다시 알려드릴게요. SBS 보이스 뉴스 골뱅이 gmail.com인데 자, 자세한 알파벳 알려드릴게요. SBS voice news 골뱅이 gmail.com이에요. 알아들으셨겠죠? 너무 길어. 일단 뭐 지금 여러분들은 못 들으시겠지만 유일한 아나운서가 잘못 읽어서 NG가 났습니다. 너무 영어 길어갖고 NG가 나네. 영어 울렁증이 있거든. 이 정도 영어면 쉽진 단어가 지금 않아요.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SBS 와. 보이스 뉴스 차라리 쉽게 하나 팔 걸. SBS 보이스 뉴스 너무 골뱅이 gmail.com입니다. gmail.com. 네. 이런 거는 승현이가 앞으로 대신 좀 읽어주면 안 되나? 저더 울렁증 심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네. 네. 알아들으시겠어요? SBS 뭐 발음 잘 안 되시고. 그러니까 보이 B가 아니라 V야 V. 목소리. SBS 보이스 뉴스 골뱅이 gmail.com. 네. 예. 혹시 못 알아들으셨을까봐 나중에 저희가 내용과 함께 이메일 주소도 워딩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네. 지금 못 알아들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 글귀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연 지금 100만 개 온 거 알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사연만으로 도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메일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이 PD? 다른 프로그램에 리액션이 왔대요. 왜 다른 프로그램 전송이 안 어떤 되나. 프로그램의 리액션이 왔나요? 최종 의견에 사연이 없다고 했는데 댓글로는 최종 의견은 가끔씩 사연 오는 팀이죠. 그래서 확인이 됐나 봐요. 거기는 우리 맨날 오는데. 최종 의견은 사연도 최종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연도 뽀얗게 오는 거고 그런 큰 거야? 탑처럼. 최종적으로 거기서 확인을 대신 해줬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거죠. 그러라고 최종 의견 감사드려요. 그러라고 최종 의견 만든 거예요. 뽀얀거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라고. 네. 그래서 뭐 사연이 안 오는 바람에 우리가 매주 본격 주제를 풀타임으로 열심히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오늘 주제 네. 이거 왜 정한 거예요, 이걸로? 개인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주제일 것 같네요. 예. 네. 무슨 주제인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정한 주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 굉장히 뜨끔했어요. 소주 한 잔은 괜찮겠지? 자주 마시면 뇌 노화 빨라집니다. 왜 이거 선정하신 거예요? 뜨끔하다니까요. 자주 이게 저도 마시는. 뭐냐면 피하고 싶은 기사가 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면서 저도 스스로
괴롭고 나도 괴로운 소식인데 이걸 꼭 전달드려야 되나? 아, 그런 뉴스들이 있어요. 마음이 전달하면서 굉장히 불편해지는 뉴스. 네.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전달하기 싫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해야 되는 게 팩트인데 그 목숨 걸고 추구하는 팩트도 지나가 보면 틀린 경우도 많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팩트를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도 안 걸고 추구하는 팩트는 대부분 틀려요. 아,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도 절반은 틀리고요. 팩트 진짜 어려워요. 뭐야, 기자 말 믿을 거 하나 없네.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어제 이제 동료 후배 기자들하고 네. 얘기하면서 제가 했던 말인데 기자들이 이거 내가 한 거야, 뭐 한 거야라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저도 막 예전에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보도한 거야, 막 내 거야 그랬던 그렇게 으스댄 적 많은데 네. 으시대단가요, 으스대단가요? 으스대단이었나? 으스대단. 찾아보자. 한번요. 이런 거는 한 번씩 찾아보면 다음번에 으스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는 언론사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이지 창출하는 창조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으스 아니네. 으스대다네. 으스대다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아니고요. 제가 한 건 뭐 없고 네. 기자가 뭘 했다 뭐 해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네. 그 소중한 팩트를 잘 발굴해서 잘 전달드리는 팩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이제 기자의 몫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거기서 약간 벗어나면 이제 왜곡이 되는 뭐 왜곡. 이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아무튼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네. 우리나라 삼성서울병원과 숭실대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네. 음주와 뇌경색 뇌경색. 어떤 관련이 있느냐. 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네. 그 혈관이 먹여 살리는 뇌의 부위가 썩은 상태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아주 조그만 혈관이 막혀서 조그맣게 썩히는 건 누구나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많은 중요한 혈관이 막혀서 중요한 뇌 부위가 썩으면 뭐 그러면 되게 어렵겠죠. 네. 그리고 그게 심각한 부위에 생긴다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 거고요. 근데 술이 이런 부위에 어떤 관련이 있나 봤더니 네. 일단 술을 먹는 습관을 4단계로 나눴습니다. 안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근데 이제 세계적인 분류는 안 먹는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안 먹거나 1단위 아주 저위험군의 소량만 마시는 사람의 사이. 어쨌든 우리는 안 먹는 사람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저위험군. 딱 알코올 1단이라고 얘기하는 알코올 1단위가 15g이겠죠? 15g 맞나? 나 이거 옛날에는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갖고 있는 디테일에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맞다면 믿겠습니다. 예. 알코올 네. 1단위가 15g이라면 네. 소주로 따지면 한 잔 반, 맥주로 따지면 375cc의 한 캔. 근데 이제 와인으로 따지면 와인 글라스에 뭐 한 반 잔 정도, 막걸리도 그릇에 한 잔. 신기한 게 1단위가 한 잔이 안 되는 게 맞네요. 그게 뭐냐 소주 잔이 뭐냐면 맞아. 모든 각 잔은 뭐냐면 신기하게도 각 술에 대한 잔을 만들 때는 이건 알코올 1단위씩만 서로 맞추자라고 아무도 합의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가 봐. 이걸 조사하고 보면 희한하게 막걸리 한 잔은 뭐 딱 1g이고 맥주는 뭐 맥주도 이 캔은 1g 그러니까 1단위고 막 그래요. 1단위 정도만 마시면 네. 마시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거보다 이상 마시는 사람 한 네. 두세 배 정도 마시는 사람을 한 뭐 3단계. 3단계라고 하고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시는 사람을 4단계라고 한다면 누가 뇌경색 위험이 높았느냐? 4단계 아니에요? 4단 원래부터 4단계였던 사람은 네. 뭐 높긴 높지만 네. 약간 높았어요. 한 10 몇 퍼센트 좀 11%쯤 높았을 거예요. 네. 누가 제일 높았냐면 저위험군. 술을 적당히 마시다가 소량만 마시다가 갑자기 많이 마시게 된 사람. 그렇게 생활 습관이 변한 사람이 뇌경색 위험도가 28% 가장 높아졌다는 겁니다. 올레. 원래 많이 마셔. 우리 원래 많이 마셔. 다행이다. 그 기사의 배대시 이거예요. 바로. 배대시. 그래. 적게 마시다가
많이 마시면 그렇게 뇌경색 위험이 그래. 높아지니 처음부터 많이 마시자. 야, 그렇지. 너무 웃겨. 그 연구에서 뭐냐면 적당히 마시는 사람이 뇌경색 위험도가 오히려 5% 정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매일 소주 한 잔만 맥주 한 캔씩 마시는 게 오히려 나의 좋나? 건강을 위해서 어. 좋겠다라는 뇌 건강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갈 것 같아서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음. 예를 들면 네. 혈관에는 적당한 술이 좋다는 것은 제법 많아요. 뭐 와인 한 그런데 잔 좋다 이런 거. 그렇죠. 혈관은. 그러니까 이 혈액순환이 알코올이 되니까. 나의 혈관을 되게 활성화시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운동을 시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확장이 확 돼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빨개지는 열나잖아요. 것도 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관이 갖고 있는 투과성이 변화돼 가지고 그 혈액에 있는 빨간 성분이 이 혈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빨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운동하는데 근데 뇌로 국한시킨다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량의 음주가 적정량의 음주가 건강에 좋다 안 좋다는 대단히 논쟁적인 사안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좋다는 논문 꽤 많은데 이걸 뇌로만 국한시켰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걸 한 겁니다. 네. 이건 예전에도 이제 뇌는 우리나라가 뇌 연구 뛰어든다. 당장 뛰어들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뇌는 지금 우리가 연구한다고 해서 뭐 되겠어요? 뇌를 이렇게 열어볼 수도 없고 이건 뇌 은행이 있는 네. 유럽에서 가장 활발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뽀얀거탑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를 어떻게 부피를 줄이느냐도 영국 뇌 바이오뱅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의 뇌 크기야 해가지고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의 뇌 크기 이런 것들을 했더니 코로나19가 뇌를 줄이게 한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뇌는 쭉 쌓여 있으니까 거기서 술을 적게 마셨던 사람과 많이 마셨던 사람과 이렇게 차이를 본 거예요. 네. 이거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했고요. 미국 유펜 대학,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그다음에 네덜란드, 스위스 세계에서 네노라는 대학이 다 공동 연구를 했어요.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적당히 뭐 좀 제가 생각하기에 허접한 대학이 했으면 안 믿으려고 그랬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고 싶어. 그러니까 뭐냐면 뭐 안 믿을 수가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네. 자, 일단 많이 마시는 사람 4단 그러니까 1그레이드 4에 해당하는 많이 마시는 사람은 5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뇌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뇌 부피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이 연구팀이 본 거는 회백질,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회백질과 백질, 신경세포를 지지하는 백질 이 두 개가 다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 신경세포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유승현 기자와 제가 의대를 다닐 때는 네. 그냥 신경세포가 중요한 거지. 백질 뭐 신경을 보조하는 이런 것들이 뭐 괜히 뭐 영양만 공급하고 왜냐면 뭐 잘못하면 암이나 생기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제가 일례로 그 소개해드린 바도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오더를 내립니다. 너 숨 쉬어. 그런데 내가 숨이 잘 못 쉬는 상황에서 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는 숨 쉬라는 오더를 지지세포에서 내요. 그 되게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이게 사이언스에 나온 건데, 이놈은 그냥 시다발인 줄 알았지. 신경세포 시다발인 줄 알았더니 시다발이가 아니라 가장 위기 상간에는 본인이 결정하는 히든 카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신경세포 네가 해. 근데 위기 상황에는 내가 하는. 그런데 또 이거 어떤 게 밝혀졌냐면 우리가 잠자는 신호, 너 잠자, 유승현 너 자라, 너 졸려라 하는 것도 신경세포가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살펴봤더니 이것도 지지세포, 이 백질에서
구성하고 있는 지지세포가 수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진 게 뭐냐면 와 잠을 오게 하는 신호가 어느 정도로 급한 거냐면 위기도로 따지면 뇌에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는 위기 상황에서 보낼 정도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졸립다는 것은 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네. 너무 자주 졸려. 위기네.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 진짜 그래요. 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자는 졸린 신호를 무시하는 충격적이네. 것은 우리가 호흡곤란이 돼서 숨을 쉬라는 오더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뇌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네. 아니 옛날에는 아니 어제 회백질, 눈 튀어나오겠어 아주. 회백질, 그러니까 그레이 매터라고 하는 신경 세포가 있는 것만 두께를 측정해서 막 하는 논문이 됐었다면 지금은 뇌의 기능을 평가할 때는 백질도 반드시 합니다. 예전에 다이어트를 뭐 한 달 정도 실험하고서 다이어트 효과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안 먹히는 것처럼 네. 지금은 양측이 다 중요하고 백질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부과가 되는데 또 백질은 어떠냐면 얘가 연결을 시켜줘요.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의 뇌는 각각 있지만 이게 얼마나 잘 연결돼 있느냐에 따라서 A, B의 기능은 다르거든요. 이건 도시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서울과 대전이라는 도시가 각각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 연결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 전체의 그 시너지가 날 수 있고 기능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연결을 해주는 게 백질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술 마신 분들은 회백질과 백질 둘 다 줄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큰일났다. 이들이 또 재밌던 건 이제 줄었다. 얼마 줄었다 이거는 좀 우리한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노화와 비교한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 뇌는 줄어드니까. 그래서 50세 기준으로 봤을 때 술을 많이 마시는 4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봤더니 네. 4.4년이 더 줄어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제가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2.3년인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게 더 빨리 더 빨리 노화가 된 거죠. 노화의 기준이고 네. 수명하고 연관이 딱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뇌. 그러니까 제가 만약 50살인데 네. 10년 뒤에 제가 50살이 되겠죠? 일단 그냥 들어. 네. 제가 10년 뒤에 50살이 되는데 이대로 술을 마시면 저는 제 신체 나이는 50살이지만 제 뇌 나이는 54년, 그렇죠. 54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55세나 뭐 그다음에 53세가 되고 그게 적당량의 술을 마셔도 1.7, 1.8. 그러니까 이게 회백질은 1.7년, 백질은 1.8년. 그래서 토탈하면 1.8년, 약 2년 정도가 더 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술도 뇌한테는 어쩔 수 없다. 2년 정도 차이니까 많이 마셔도 되겠다. 여기 저는 댓글이 너무 웃겨. 다 사람들이 뭐 마시면 안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막 그래 뭐 소주 한 잔이 지금, 뭐네요. 뭐 우리의 더 반응과 마시자. 그 뭐 간이 계속 일을 해야지 중간에 쉬다가 일을 하면 더 무리가 된다 막 이러면서 막 논리를 펼치고 계신 거예요. 똑똑하신 애주가들이 분들 다 오셔갖고 많으시네요. 너무 웃겨. 이 기사는 음주를 자중하라는 기사는 맞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량의 음주가 뇌에 건강하다라는 논문이 실제로 났었었는데 거기에 이의가 제기가 들어와서 네. 그 국내 저자분이 그 논문 게재를 철회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이 사실 뭐냐면 우리가 뭐 여러 좋은 점이 있어서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좋은 점도 있지만 수많은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뭐 어쨌거나 뭐 알고는 있어야죠. 우리 뇌를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술은 담배는 그래도 나의 폐를 나쁘게 하고 담배 연기를 막게 했던 이런 많은 사람들을 그 건강을 해칠 해치는 수 건 있는데. 분명하지만 네. 나의 의식을 흐트러뜨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술은 어쨌든 나의 뇌, 나의 의식을 흐트러뜨린다. 그러니까 안전한 사람과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난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술을 가지고 안전한 사람, 안전한 환경에서 오로지 즐기려는 목적으로만 술은 사용돼야 되지. 이라야, 네. 나 오늘 너한테 할 말 있어. 너 왜 일을
네. 뽀얀 것도 할 때 뭐 진행도 그렇고 맨날 준비가 이런 식으로 일의 목적으로 뭔가 훈계하는 목적으로 술은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시를 들었는데 뭔가 진심과 뼈가 느껴지네. 아니 저는 그냥 툭 던졌는데 이거를 한잔 해야겠네. 안 오. 되겠네. 아, 이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술 마시고 땡겨? 그 사람들이 다 바람직하네. 뭐 그런 부분. 예. 그래서 술자리로 해서 어떤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다 나쁜 거고 잘못된 거, 그죠. 비과학적인 위험하네요, 겁니다. 진짜. 거부하십시오. 예. 당당하게. 그 일은 일로 하실 거면 그냥 지금 맨정신에 말씀하십시오. 야, 술 한잔 하면서 뭐 하자. 그러면 술 한잔 하면서 뭐 이렇게 즐거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적인 얘기로 들어간다. 그러면 중단하십시오. 아.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술자리에서 어떤 일을 듣거나 막 이렇게 사무적인 갈등을 술자리에서까지 듣지 않을 권리는 충분히 있고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건 가정에서도 적용되는 게 네. 저 남편하고 진짜 안 싸우는데 술만 마시면 그렇게 부부 싸움을 하거든요. 다음날 근데 서로 무안해. 왜 싸웠지? 네. 기억이 안 나. 예. 오로지 술은 예. 껄껄껄 한바탕 웃고 그다음에 노래방 지금은 이제 노래방 풀렸죠.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 부를 목적으로. 그 이제 노래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술을 노래방 갈 목적으로 먹는다는 사람도 처음 봤네. 좀 아니 먹어야지 그래야죠. 신나. 왜냐면 이제 제 평상시에는 이거 이음 올라갈까 이거 될까? 안 돼요. 노래 안 나와. 근데 이제 이 술은 나의 억제 시스템을 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입장을 풀어놓는 거죠. 풀어. 그러니까 나 몰라 올라가든 말든 불러 이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오로지 껄껄껄 될 웃을 목적과 노래를 신나게 막 푹 자뻑에 빠져서 부를 목적으로만 술은 사용돼야 된다는 분명히 술은 우리의 의식을 나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사람 특히 남성도 그렇고요. 뭐 여성분들한테는 더 그렇고요. 그리고 안전한 사람과도 안전한 이야기만 그러니까 즐거운 이야기 그 즐거운 그런 것만 해야지 괜히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목적으로 삼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네. 선배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술 마실 일이 없겠네요. 얼굴 빨개지시는 분들은 나 술 약해 이러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런 분들은 술에 진짜 더 약한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소량의 음주가 좋다라고 하는 게 철회됐던 이유는 네. 그 교수님한테 동양인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서 한 잔만 마셔도 심각한 데미지를 입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을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원래 내가 술에 약한 거예요. 우리 뭐 진짜 땅콩 그러네요. 알레르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체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술 강요하는 건 절대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억지로 술 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예전에 무엇 때문에 술을 못 마시는 상황이 됐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딱 제 생에서 딱 한 번밖에 없어서 선명하게 기억해요. 기간은 얼마였어요? 하루요. 하루. 왜? 뭐야? 하루인데 평생을 기억해. 우리 임신하면 막 10달씩 못 먹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근데 그때 신비한 경험이 뭐냐면 저는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예?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응. 같이 그 술 취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흥겹고. 같이 사람들이 하니까. 자리에서 맞아. 정말 신기했어요. 이상하다. 나 오늘 한 잔도 안 마셨는데 같이 막 하고 2차 하면 저는 계속 물만 마셨거든요. 좋아. 노래 불러. 그때 또 노래도 잘 돼요. 노래 저는 왜 그런 거야? 술 안 마시고 노래가 잘 된 적은 딱 그때가 유일하거든요. 그게 하루였으니까 전날 먹은 술 안 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젊어가지고 전날 마신 술은 반드시 깼 그런 저의 전성기 시절이었거든요. 아무튼 뭐 분위기라는 게 또 예. 맞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술 마시는 분들 많고 술 마시면서 뭐 스트레스 푼다 뭐 좀 기분 좋게 힐링 된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술에 긍정적인 효과는 없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또 네. 다른 기사를 하나 준비했죠. 아, 네. 그걸 기다리고 예. 있었습니다. 애주가가 노년에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 야, 이거 정확한 기사네. 이탈리아 연구팀이 한 거죠. 이탈리아 네. 연구팀이 그렇게 노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병원을 왔던 방문했던 그
건강검진으로 받았던 그 노인들에게 어떤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행복 지수를 물어봤죠. 그런 설문지로 했더니 네. 술을 네. 좋아하는 사람이 네.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잘못된 결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그 이 실험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당수의 그러니까 배제된 술 마시고 건강 안 좋고 불행한 사람들이 배제됐고 그 중에 술 마시고도 살아남은 이런 사람들만 그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애주가가 술을 노년에 마시고- 일반적으로 행복하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반론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날카로운 반론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뭐냐면 살아남아야겠다. 일단 살아남으면 요 많이 마셔도 진단 괜찮아. 안에 들어가고 네. 싶다 꼭 희망이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인류 역사상에서 계속 그 살아남은 게 술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술은 다른 것과 술은 분명히 중독성이 있는데 중독성 있는 것 중에 합법이야. 합법인 중독성이 있는 것 중에 합법인 거는 제가 잘 보기에는 없어. 응.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음. 술, 음. 카페인, 음. 커피, 음. 그다음에 니코틴, 담배. 음. 3개. 음. 3개의 공통점은 있어요. 3개 공통점. 빈속에 취해야 맛있다. 담배도 네. 어. 담배 예전에 제 뭐 하면 피시는 분도 알겠지만 네. 첫 담배 공복에 하는 게 제일 맞아. 그러니까 더 강한 보면 걸 더 원해서 그런가요? 라면 저도- 먹고 매운 거 먹고 뭐 이렇게 할 때가 맛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그 이게 이 니코틴이 주는 이런 뭔가의 느낌은 공복일 때 그렇고요. 커피도 그렇고요. 술도 그런데 음. 또 다른 공통점은 건강에는 해롭다. 3개가. 빈속에 먹는 게 네. 건강에 더 해롭다. 그쵸. 아무튼 그런데 네. 그래서 뭐 그런 데는 이유가 있겠죠. 술은 1994 아니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에요. 분명한 발암 물질인데 이렇게 그리고 술로 인한 사건 사고는 대단히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음주운전 네. 지금도 문제잖아요. 사실 네. 음주운전 되게 문제면은 그게 정말로 사회적인 문제면은 술을 안 파는 게 정답이에요. 안 파는 게 정답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있죠. 네. 근데 그건 있습니다. 술을 줄이는 게 술값을 올린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접근도예요. 제가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 네. 진짜 힘들었던 게 술을 파는 데가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술을 8시가 넘으면 못 사게 돼 있어요. 아, 거기는 리걸샵이 딱 정확하게 라이센스 있어야 예, 파는 그런 예. 데군요. 물론 이제 네. 편의점 같은 데서는 맥주 정도만 팔 수 있고요. 도수가 높은 와인이나 위스키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리커샵 라이센스가 있는 리커샵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8시 저녁 8시까지니까 알코올 중독 우리 지난번에 그 나이 해방 일지에서도 얘기했지만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의 특징이 일단 술을 살 때는 오늘은 2병만 마셔야지. 2병만 사가잖아요. 손석구 네. 씨가. 그러면 이제 편의점에 일하신 분이 어차피 또 올 거 2병 더 사, 4병 사가 그러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간 다음에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또 하니까 또 편의점에 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주인공과 이런 그 같이 걸어가고 밤에 뭐 이런 그 밤을 걸어가는 시골길에서 걸어가는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생기죠? 생기는 건데 노르웨이는 그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이 술을 많으신 분들이 산 다음에 술을 마신 다음에 또 사는 걸 막은 거죠. 8시 이후에 술을 못 팔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쟁여두면 많이 사겠죠? 쟁여두면 돼. 미리. 아니 근데 맨정신일 때는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여자들 그러니까. 쟁여두는 게 아니라 나 아. 이거 술 저기니까 2병만 사. 손석구 씨가 딱 2병만 산 그러니까 것과 끊고 싶은 마음이 약간 그렇죠. 공존하시는 공존하는 분들. 거. 내가 이게 정말 나의 심각하다. 갈등인 거. 나 지금 심각하고 인지를 하는 하고 거니까. 계신 예. 분들. 그러니까 술이 안 들어갔을 때는 그의 뇌의 통제력이 발휘돼서 아. 2병만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노르웨이가 그렇게 정책을 접근성을 어렵게 했더니 확 줄었어요. 술에 대한 피해가. 오. 그래서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한때 술값 올리고 담배값 올리면서 뭐 이게 금연 정책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것을 비웃었어요. 다른 나라도 이미 해봤는데 아니었고 효과가 실제로는 접근성 못 팔게 구매하기를 어렵게 해야 이게 된다라는 아. 논리였었거든요. 네네네.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직 네. 뭐 그 꼬리에 꼬리 원래 꼬리는 찾지 말기로 하고 그랬었고요. 예. 그래서 생각나는 게 저 노르웨이에서 거기가 그 송내 그 피오르드라고 하죠. 되게 유명한 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맥주라고 사들고 갔어요. 음. 딱 숙소까지 딱 갔는데 딱 까보니까 맥주만 음료였어요. 아니, 뭐. 우와. 요즘 유행하는 무알콜 무알콜? 맥주 네. 음료인가 보다. 근데 거기서 그 산장이었는데 네. 막 산이 보이고 공기 여름이니까 시원하고 막 이런 데서 맥주만 음료만 마시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시간이 7시. 근데 그거를 차 타고 와서 1시간 내에 거기를 내가 도착할 수 있을까? 일단 그래서 선택이 없으니까 무조건 제가 걸어갔어요. 빨리 걸었더니 한 40분 정도 걸어가서 술 얼마나 살라고 다시 맛있게 차를 먹었는데. 얼마나 갔다고? 예. 맥주캔 6캔 사가지고 손석구 그렇죠. 여기 있었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무알콜 맥주를 제가 이제 아기 가지고 이제 지금도 수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뭐 가끔은 마시는데 매번 못 마시니까. 네, 저도 아기가 있기 전에는 남편이랑 이렇게 매일 한 캔씩은 마시고 뭐 이렇게 뭐 보다가 자고 막 이랬었는데 이걸 못 하니까 이제 무알콜 맥주를 사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약간 중독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매일 이거를 그러니까 슈퍼에 해갈이 가면 돼요? 그거 마시면? 그래도 안 마시는 것보다 이 맛있는 느낌? 이 행위가 약간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알콜도 근데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0.00%가 있고 0.0%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르고 이제 0.0짜리를 샀는데 마시기 임신했을 때 약간 마시기 전에 약간 껄쩍지근 해갖고 찾아보니까 이게 소량 들어있고 들어 있다고 해서 이제 그건 버리고 0.00 이제 하는 국내 다른 그걸 사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딱 슈퍼에 가면 진열대 많지가 않아요. 찾는 사람이 뭐 되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한 2개 정도 남아 있으면 그걸 막 전 쟁여야겠다는 생각.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돼요. 배달도 오는데. 근데 뭐. 또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너무 그 무알콜 맥주가 막 집에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자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무알콜 맥주를 또 자제한다는 사람 처음 봤네. 그러니까 뭔가 철저하다. 이게 약간 존경합니다.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이게 과연 매일 마셔도 건강에 괜찮을까? 이게 어쨌든 탄산 음료긴 한데 지금 우리 그럼 어떡하라고. 나름의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할수 찾아봐야지 있죠. 막 이런 네. 생각을 맨날 하거든요. 공감은 안 되네요. 매일 못 마시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이해했는데 네. 살이 오히려 더 안 찌는 거는 뭘까요? 술은 정말 살이 많이 날씬한. 찌거든요. 아마 날씬한 사람이 예를 오래 들면 살아서. 술을 오랫동안 좋아하시면서 건강상의 이상이 없는 분은 네. 상당한 그 삶의 노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연구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신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애주가들은 되게 선택,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그 중에서 되게 하이 클래스들만 모아서 연구하니까 그거 나온 거 아니냐. 왜냐면 술 먹고 저처럼 막 괴로워 그거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운동도 안 하고 뱃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배제된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술을 마시면서도 자기 관리가 됐던 뭐 그런 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 많은데 야 운동하자. 술 먹으려면 운동해야 돼. 그렇죠. 운동이 목적이 딴 게 없고 술 마셔야 되니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냐면 그게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술이 별로 맛이 없잖아요. 네. 내가 이제 팔팔 뛰어야 이제 이 술도 훨씬 더 맛있으니까 사실 저도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걷고 뭐 하는 게 그리고 일단은 뭐냐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마시는 맥주는 정말 맛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지만 무라카미 하루키가 네.
마라톤을 하는 이유를 네. 마라톤을 뛰고 난 다음에 아. 마시는 생맥주, 차가운 맥주 맛이 너무 맛있어서 그거 하려고. 마라톤을 뛰신다고 그랬어요. 본인의 어디선가 수필집에서 나와요. 어. 간단하게 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이 아마 그 마라톤하고 수영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 수영보다 마라톤을 얘기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도 마라톤 뛰고 한번 맥주 마셔볼까? 그때의 맥주는 어떨까? 근데 이제 뛰는 건 좀 싫어. 너무 힘들어. 싫어. 힘들어. 근데 걷고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었는데 생각났던 게 이제 제가 스위스 수도가 어디더라? 스위스의 수도요? 베르? 제네바. 제네바. 제네바에 가면 이제 거기에 그 레만 호수가 크게 있어요. 그러면 그 자전거 길이 쭉 있는데 그 자전거 길을 막 그 여름에 갔으니까 막 이렇게 한참을 타다가 정말 지친 상태에서 딱 그 뭐 카페가 나온 거예요. 딱 네. 해가지고 시원한 맥주를 딱 했는데 네. 그때 무라카미 하루미 선생님의 말이 났어요. 와, 그 선생님 마라톤 해가지고 마시는 맥주 맛이 이거랑 비슷한가 보다. 그렇게 먹어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어. 스위스여서 더 얘기 맛있었겠다. 들으니까. 맞아. 호수랑 막.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약간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운동하고 마셔야겠다. 궁금해서. 아무튼 그래요. 뭐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술을 좋아하는 편이니까 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식으로 막 술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좀 막 좋게끔 막 좋게끔 하는 건 된다고. 사실 네. 저의 직업 의학 전문 기자와 맞지 않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보도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어요. 술은 안 좋은 거다, 좋은 거고. 사실 뭐 술을 안 마시고 뭐 즐겁게 살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더 대단한 거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데 네. 다만 유일아 네? 아나운서와 저처럼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술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 술 좋아하니까 망했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망한 거야? 우리 뭐 아니 정말 흔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는 살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조금 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술이 갖고 있는 단점 우리에게 데미지를 안 주는 방법을 조금 뭐 공부할 필요는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술이 나의 의식을 평상시에도 이 나쁘게 하는 게 그게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알코올 인생이 망가지는 중독은 거죠. 술이 깼을 때 기분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중독 증상이라 그러던데요. 네. 중독 증상은 의외로 상당히 턱이 낮아요. 그래요? 어떤 증상이 있어요? 일단 일주일에 뭐 세 번 이상 술 생각이 난다. 뭐 두 번 이상 이것도 막 기준을 그런 게 그렇게 잡아놔. 막 있어요. 다 알코올 진단 기준이 중독이지 있어요. 이랬죠 우리가. 저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뭐 누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알고 해서 저는 일주일에 몇 번 술 마시고 싶으냐 없음. 뭐술 먹고 뭐 이렇게 결혼 적이 뭐 있느냐 없음. 다 없다고 다 하니까 중독 아닌 걸로 그런 나오고. 중독 아닌 걸로 나오고. 근데 이게 술을 매일 한 잔만 마셔도 건강에 나쁘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최근 본 게 그건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술에 대한 기준은 사실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네, 의학적으로는 네. 술은 나쁜 거죠. 의학적으로는 한 잔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나쁘지 않게 덜 나쁘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청취자 여러분이 less harmful. 이거 저 발음이 되게 이게 영어 원래 저 잘 못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네. 그러니까 덜 해롭게 LESS harmful 여기 함에 R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당황했어요. 또 R하고 F하고 L 저는 R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R하고 L이 함께 있으면 저 정말 다 미치겠어요. 이해하세요 이제는. 걸 예, 예. GIR 이거 너무 싫어. 걸 너무 싫고 월드 WORLD 그런 거. 이거 너무 싫어요. 제가 끝까지 미국 연수 1년 동안 저의 영어 선생님한테 이해시키지 못한 발음이 월드예요. WORLD. 너 안 된다. 월드 말고 다른 단어를 찾아라. 표현을. 월드 말고 뭐지요? 예전에 저 중학교 때 원어민 선생님한테 이제 영어 배웠었는데 그래도 지금 못하는 건 참 신기하다. 그치? 걸 발음을 어떻게 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알려줬어요. 걸을 걸레라고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걸레 이것처럼 걸 이렇게 하래요. 걸레.
걸레. 두 개의 걸. 발음이라고 생각. girl. 아, 레에서 애를 걸. 빼고 걸. 뭐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도 우리가 어차피 이제 뭐 못 끊는 거라면 네. less harmful 덜 해롭게 어떻게 즐기느냐에 담배도 그렇습니다. 담배도 이 덜 해롭게 하는 개념은 담배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에 나오는 것보다 덜 해롭게 이렇게 담배들이 있고요. 이건 미국 FDA에서 담배의 경우에는 덜 해로운 것을 그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술도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가 막 술 안 좋다 생각하면서 막 죄책감 느끼면서 마시면서 어떡하지 내일부터 끊어볼까 나 이제 술 안 먹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죄송한데 비현실적이잖아요. 아니, 자꾸 배워. 삼겹살을 구워요. 네, 네. 근데 어떻게 그냥 삼겹살만 먹나요? 그치. 안 돼. 끊을 수 없는 삼겹살도 그렇고 또 회 그래 회. 예를 들면 다 어울리는 술이 스테이크는 있어. 스테이크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육회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페어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나는 술이 무조건 음식과 함께 했을 때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반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메뉴가 안 떠오를 때는 술을 떠올려 보거든요. 오늘은 무슨 술이 땡기나? 그런 메뉴가 떠올라요. 정해서 거꾸로.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시고 계신 분들 아마 많으실 네. 건데 그냥 뭐- 관리하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냥 그러니까 즐거운 자리에서. 어제 그 네. 보도가 너무 그러니까 어제 그 보도를 보고 저한테 이제 카톡을 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너 술 끊었냐? 더니 너 술 끊었다고 우리 괴로우라고 저보다 했냐? 그래서 제가 답을 오해십니다. 저도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죠. 한 잔도 안 좋대요. 뭐 되게 유명한 대학에서 막 다 해가지고 근데 술 한 잔도 건강에는 안 좋대요. 뇌는. 네. 그러니까 뭐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서도 그런 저의 어제 보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죄송함을 애주가님들에게 아무튼 술 얘기를 하니까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도 뭐가 즐겁네요. 그게 생각이 나고.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뭐 계속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네, 술은 즐거움의 도구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즐거움에 네, 즐거운 자리에서만 예, 즐거울 즐거운 정도로만 얘기로만 쓰여야지. 거기서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러면 안 돼. 그럼 또 이제 큰일이에요. 그럼 너 그때 네 잘못이야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 너 왜 일을 그따위로 하니? 이런 말도 절대. 승현아 약속 오늘 받아라. 그럼 근데 선배님은 그런 말씀은 또 안 술 하시죠? 말씀 한 네. 번도 안 해요. 잘 실천하고 계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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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떨 때 괴로우면 저는 정말로 안 하려고 이거 제가 제 후배들한테 얘기했는데 네. 제가 본과 3학년 정신과 첫 수업 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네. 정신과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무 인상 깊었어요. 술은 즐거움의 도구로만 사용해라.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게 아니라 제 정신 건강의학과 교수님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이에요. 제 말 아니라 그래요. 나는 필름 끊길 때까지 먹어도 즐겁던데 그러면 과음해도 되나? 아 그래 아, 까먹었다. 제일 안 좋은 거 폭음. 폭음. 상대방이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딱 들어올 때 술 마실 때 아 그때 괴로워요. 저는 안 하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싶은데. 막 이렇게 하면 좀 괴로워요. 네. 저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분들 다 안 들으시겠지만 네. 제발 술 마실 때는 막 한참 즐거운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특정 인물이 있나 본데? 몇 분 있어요. 눈이 막 이렇게. 그분은 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주소 다시 한번 공지해 드려야죠.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 아까보단 낫네. 한번 연습해갖고. 로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도 즐거운 주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